런던 공항의 로비 앞 중국 사람들이 난동을 피우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수혜입니다. 34살의 나이로 중국 최대 제약회사의 연구개발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똑똑한 사람만 갈 수 있다는 베이징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죠. 제 성공 비결이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다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고위 공산당 간부세요. 아버지는 저에게 내 미래는 밝다. 당에서도 너를 주목하고 있어. 너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던 간에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라고 자주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뒷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박사 졸업 후 취업을 하는 것도 비교적 쉬웠고 연구소 안에서도 제 승진은 로켓처럼 빨랐습니다. 회사에서는 수혜의 백은 엄청나다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솔직히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것이 하나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분위기였거든요. 저는 우리 중국에 대한 자부심도 아주 컸어요. 5천년 역사와 14억 인구를 가진 나라,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죠. 특히 술에 취하게 되면 제 애국심은 절정에 달해요. 예전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해외 독일에서 파견 온 외국인 동료와 함께 회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훠궈를 먹으러 갔었는데 외국인 직원이 음식을 잘 먹지 못하자 저는 입맛에 맞지 않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중국 음식은 기름져서 잘 못 먹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너희 독일놈들 음식은 소시지랑 감자가 전부 아니냐? 음식은 중국이 최고야. 라고 소리쳤죠. 외국인 동료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주변 동료들의 표정도 굳어졌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아마도 제 백이 무서웠겠죠? 그런데 얼마 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회사에서 한국제약회사와 항암제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처음 들었을 때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한국이요? 상사는 이번 일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왜 한국 같은 조그마한 나라와 같이 일해야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죠. 상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다른 직원이었으면 꾸짖었겠지만 저여서 그런지 좋게 타이르듯이 다시 저를 설득했죠. 저는 마지못해 프로젝트 참여를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어요. 절대 그들에게 우리 기술을 쉽게 보여줄 순 없다고 다짐했죠. 협업해봤자 우리만 손해라는 생각이 가득했거든요. 한국에 대한 불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작은 나라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 기술을 빼앗기는 게 아닐까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프로젝트 진행 중 실수로 중요 데이터를 삭제한다든가 핵심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물론 이는 비윤리적인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당시에 저는 이것이 조국을 위한 애국적 행동이라고 합리화했어요. 프로젝트 일정상 서울에 도착하여 한국 기업의 연구소에서 한국팀과 합류한 뒤 같이 영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정조차도 불만이었죠. 왜 내가 속국이라고 생각하는 작은 나라에 가야 하는 거지? 불만이 가득한 채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길, 고층 빌딩들과 첨단 기술의 향연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정말 한국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죠. 한국은 높은 빌딩 건물 같은 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렇게 공항을 나와 길을 찾느라 핸드폰에 집중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제 가방을 잡아당기는 것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어떤 한 남자가 제 가방을 가로채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 범인은 많은 인파 속에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죠. 저는 너무나도 당황하여 경찰 좀 불러주세요. 라고 중국어로 소리쳤어요. 하지만 다들 무슨 일이냐는 듯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더라고요. 어떻게 중국말 할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지? 그리고 인터넷에서 한국 치안이 좋다더니 다 거짓말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한 명도 도와주지 않는 한국 사람들에게 화가 났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공항 안내센터에 가서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서 상황 설명을 했죠. 그러더니 저를 보안팀으로 안내하시더니 공항 경찰과 연계하여 CCTV를 조회하였고 다행히 범인이 공항을 채 빠져나가기 전에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범인을 체포하여 가방 확인을 위해 보안실에 데려오셨죠. 저는 그때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중국인 관광객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제 샤넬백을 보고 욕심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정말 살면서 처음으로 중국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던 순간이었어요.
연구소에 도착해서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최첨단 장비들과 효율적인 시스템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중국에는 몇 대 없는 3D 바이오 프린트가 즐비했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자동으로 데이터가 분석되어 빠르고 정확했죠. 특히 한국 연구원들의 전문성과 개방적인 사고방식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들과 저희 연구과제들에 대해 가볍게 논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들의 전문성은 매우 뾰족하고 철저해서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게 느껴졌죠. 무지를 감추려 애쓰는 제 모습이 우습게 느껴졌어요. 모르는 내용이 많았지만 체면을 지키려 아는 척했어요. 그 순간 한 연구원이 제게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황한 저는 얼버무리며 대답했지만 곧 제 거짓말이 들통나고 말았어요. 연구원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저는 그 자리에서 굴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연구원들은 이건 단순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가기 위함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니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라고 오히려 사과를 해주셨죠.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우리 팀은 획기적인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과로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학회에 참석하게 되었죠.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 발견의 공을 내가 가로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으로 떠나기 전날 저는 몰래 발표 자료를 수정했어요. 핵심 내용을 제가 발견한 것처럼 바꾸고 다른 연구원들의 기여를 축소했죠. 하지만 이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팀장이 자료를 최종 점검하다가 제가 수정한 부분을 발견한 거예요. 그는 즉시 원본 자료로 되돌렸고 저를 불러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수에이 씨, 이런 비윤리적인 행동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팀으로 일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 순간 저는 깊은 수치심을 느꼈어요. 원하면 마음대로 해도 되던 중국에서와 달리 모든 게 내 맘대로 되지 않자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들었죠. 이후 더욱 저를 절망에 빠지게 했던 일은 한국을 떠나 다 같이 영국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입국 심사장에 도착했더니 공항 직원들이 한국인들은 다른 길로 안내하는 것 아니겠어요? 위에 표지판을 보니 한국 국기가 따로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죠. 저와 중국인 동료들은 긴 줄을 하염없이 기다렸고 순서가 와도 까다로운 심사로 인해 한 사람당 20분 이상씩 걸리고 있었죠. 반면 한국 동료들은 다른 통로는 물론이고 전자게이트를 통해 여권을 기계에 대고 지문 인식만 하면 끝이었어요. 이분도 채 걸리지 않았죠. 저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분노와 질투심으로 가슴이 뒤틀렸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지? 우린 중국이 세계의 중심인데 순간 한국 동료의 여권을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까지 들었어요. 더 모욕적인 건 그 옆에서 벌어지는 광경이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자 큰 소리로 항의하며 줄도 제대로 서지 않고 심지어 바닥에 침을 뱉는 모습까지. 저는 그들과 같은 국적이라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짜증이 나서 한숨을 쉬며 발을 구르다가 실수로 앞 사람의 발을 밟았거든요. 그러자 그 사람이 저를 노려보며 중국인들은 왜 이렇게 매너가 없냐고 영어로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됐을 때 입국 심사관은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체류 목적, 숙소, 귀국 일정까지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았어요. 반면 한국 동료들은 이미 호텔에 체크인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죠. 공항을 빠져나오는 길에 도대체 왜 한국은 다른 통로로 입국 심사를 했으며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통과할 수 있었는지 인터넷에 검색해보았죠. 그러자 제가 이제껏 알고 있던 사실과는 많이 달랐어요. 중국 안에서는 정보가 통제되어 있고 심지어 구글 같은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되어 있거든요. 한국 여권은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가 190개국이 넘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반면 중국은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었죠.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세계가 보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나 다르다는 걸 처음으로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어요. 호텔에 도착하니 한국 동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반갑게 맞아주는 그들의 모습에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그들은 제가 입국 심사에서 고생했다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죠. 여권의 신뢰도 차이가 이렇게나 클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우리 중국의 여권이 왜 이렇게 낮은 대우를 받는 걸까요? 이 의문은 영국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 동료들과 함께 지내면서 문득 느낀 건데 그들의 일상적인 모습이 중국인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호텔에서 지내는 동안 호텔 뷔페를 이용했는데
한국인들은 이상하게도 본인이 딱 먹으량큼만 가져와서 식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중국인들은 다 못 먹더라도 다른 사람이 가져가기 전에 최대한 담을 수 있는 만큼 다 가져와서 충분한 양을 확보한 뒤 식사를 하거든요. 저는 이러한 행동이 당연했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그렇게 행동했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바라보길래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반면 한국 연구원들은 한 접시씩 가져와서 먹고 종업원이 수거해 갈 수 있도록 빈 접시를 쌓아두는 걸 보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이 이런 행동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동안 이런 게 과도한 예의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겐 그냥 습관이더군요. 중국 사람들은 일부러 너저분하게 놔두거든요. 그래야 치우는 사람도 일이 생기니까요. 중국인들의 사고방식과는 확실히 달라 보이더군요. 그렇게 중국인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신념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원 일행들과 런던 중심가를 걷고 있는데 한 동양인이 외진 골목길에서 큰일을 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어지간히 급했나 보다. 뭐 급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며 지나갔습니다. 근데 곧 영국인들이 발견하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은 중국인이었죠. 저는 중국에서 이런 풍경을 자주 봤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종종 그런 줄 알았죠. 하지만 한국 일행들과 주변 영국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비정상적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중국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 환경에 익숙해진 걸까요? 그 순간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지나가던 영국인들이 저런 짓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중국인이야 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그동안 저는 GDP나 인구수만이 국가의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강대국의 조건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의식에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죠.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높은 교육열, 빠른 정보 습득력, 아니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는 이해할 것 같아요. 왜 세계가 한국의 여권을 신뢰하는지, 또 왜 우리 중국이 아직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는지, 경제력만큼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시민의식,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 걸 말이죠. 한국과 영국에서의 공동 연구를 진행하면서 놀라웠던 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R&D 지원이었습니다. 우리 중국은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통제하는 방식이었다면 한국은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효율적인 지원을 하더군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있었던 회의에서였어요. 그날은 중간보고 형식이어서 양국의 정부 관리자들이 함께했죠. 그런데 한국 연구팀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걸 보고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저러다 잡혀가는 거 아닌가? 하고요. 저 사람들이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자리에 있던 정부 관계자의 반응이었어요. 그는 오히려 그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메모까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한국 동료가 웃으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판은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정부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정부 관계자가 나서서 여러 의견을 균형 있게 다루는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6개월간의 긴 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새치기 하고 큰 소리로 떠들고 바닥에 침을 뱉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구소로 복귀한 첫날, 더 큰 문화 충격이 있었어요. 회의 시간에 제가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안했다가 상사의 눈밖에 났거든요. 이건 위에서 결정한 거야. 네가 뭘 안다고 의견을 내? 라는 말을 들었죠. 그 순간 한국 연구소가 그리워졌어요. 거기서는 인턴조차도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었는데 게다가 연구소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동료들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변했나 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지고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질서와 자유가 그립습니다. 최근에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란 드라마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의사들의 이야기인데 한국의 병원 시스템과 의료진들의 수준 높은 의식에 또 한 번 놀랐죠. 드라마 속 의사들은 환자를 위해 끝없이 고민하고 서로 토론하며 더 나은 치료법을 찾아갑니다. 우리나라였다면 위에서 시킨 대로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런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무언가를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주변 사람들 몰래 한국어 학원도 다니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시면 또 중국이 세계 최고라며 화를 내실 테니까요. 학원 선생님은 제가 발음이 좋다고 칭찬해 주시는데 아마도 그동안 드라마를 많이 본 덕분인 것 같아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재미있는 발견을 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 하나를 표현하는데도 사랑해요, 좋아해요, 아끼다 등 이렇게 많은 표현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섬세한 감정 표현이 가능한 언어라는 걸 알게 됐죠. 얼마 전에는 한국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내봤어요. 안녕하세요? 라고요. 그랬더니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얼마나 거만했었는지 알기에 이런 제 변화가 신기했나 봅니다. 사실 이제야 털어놓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동안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 컸던 것 같아요. 우리보다 작은 나라, 인구도 적은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게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더 오만하게 굴었던 거죠.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장점을 배우고 싶어요. 그들의 시민의식, 창의성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도전 정신까지. 심지어 한국 이민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버지의 권력으로 모든 게 쉬웠지만 이제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졌어요. 그게 진정한 자부심이 아닐까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인 수에이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의 문화와 시스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